못이 중헌디 못이 중헌디. 오늘은 한번 색다르게 시작을 하고 싶었네요. 안녕하세요, 영계입니다. 오늘도 라디오처럼 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할 영화는 나홍진 감독의 세 번째 작품, 공포영화 곡성입니다. 사실 저번에 올린 그 조던필 시리즈가 원체 여러분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아가지고 이거 댓글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또 갑자기 그냥 개미털기를 한번 할까 생각이 들은 게 이게 구독자 수랑 조회수가 너무 커지니까 또 부담이 되네요. 그래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악랄한 거, 그러니까 거의 저번에 그 늑대의 집급으로 마이너한 거를 한번 들고 오려고 했지만 조회수의 맛은 정말이지 달콤하더군요. 이번 나홍진 감독님의 신작 호프가 개봉하잖아요. 그 전에 미리미리 조회수를 빨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야생의 대댄네 씨가 정말 감사한 댓글을 통해 추천을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곡성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면은 이 화면에 성경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아멘. 네, 오프닝부터 훅가시를 잡고 있죠. 그러면서 들어오는 게 무슨 누가 강물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되게 나이가 있어 보이는 듯한 남자인데 낚시 찌에다가 지렁이를 꿰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넘어가서 이 영화의 주인공 종구라는 이름입니다. 곽도원 씨가 연기를 하셨죠. 종구의 첫 모습이 나오는데요. 새벽에 무슨 연락을 받고 나가는 중이에요. 아마도 경찰인 듯 싶죠. 그래서 무슨 연락을 받고 나갔느냐 하니 인삼 키우는 여기 마을 조 씨의 마누라가 뭐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찰이니까 조사를 하려고 나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장모님이 사위가 나간다니까 한 숟가락 뜨고 묻고 가라고 안 와요. 이러면서 이제 전라도 사투리가 아주 맛있네요. 곡성이면 이제 실제 지명이죠. 전라남도에 있는 곡성.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마을 조씨 마누라가 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딸내미인 효진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효진이도 중요해요, 영화에서. 근데 효진이가 캐릭터가 좀 특이한 게 일반적인 꼬마 아이 같지가 않고 이 꼬맹이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뭐시 누가 죽었는디? 이러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뭐 어찌저찌 아침밥도 묵고 간 우리 종구가 현장에 도착하니까 아주 그냥 경찰들 바글바글 난리가 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점점 이렇게 종구가 현장으로 슬슬 가고 있는데 주변에 들려오는 곡소리 하며 막 비도 쏟아지고 있고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감식반이랑 뭐 현장 보존 인원, 뭐 경찰들 막 뒤엉켜서 난리가 난 모습이고요. 저 멀리서는 울부짖는 가족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렇게 종구가 가까이 들어가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어떤 남자가 온몸에 무슨 피칠갑을 하고는 눈이 흰자위만 희번떡 떠있고 멍하니 앉아있어요. 종구는 이상하게 쳐다보죠. 현장을 보니까 온통 널브러져서 집안이 박살이 나 있는데 피 묻은 낫을 보니까 아마 이걸로 범행을 저지른 듯 해보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금 마룻바닥에 걸터 앉아서 피칠갑이 된 사람이 흥국이라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동네가 워낙 좁은 시골 마을이니까 뭐 흥국이 하면은 흥국이요? 이러면서 오다 가다 들을 수 있는 이름들인가 봐요. 그러면서 흥국이가 뭐 때문인지 조씨와 조씨의 부인을 낫으로 공격하고 어디 멀리서 이 집까지 끌고 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요 감식반이랑 현장에 먼저 온 경찰들이요. 그래서 종구는 뭐 때문인지 좀 궁금해 하면서 이거 아무리 봐도 술 취한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영화가 흥국이의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웬 온몸에 두드러기 발진 같은 게 이렇게 막 나 있어요. 좀 굉장히 징그러워요. 제가 순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형사들도 같이 이동을 해서 마을의 저 멀리 구석에 어떤 창고 같은 데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사건의 현장이 보여요. 확실히 범행을 여기서 흥국이가 저질렀는지 피가 아주 그냥 널브러져 있고 요 창고에서 조씨를 불러다가
낫으로 처리한 다음에 자루에 넣어가서 끌고 간 것 같다라는 형사의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고서는 그 시체를 담아가서 포대자루에다가 끌고 간 다음에 또 집에 도착해서 조 씨의 집에 있는 조 씨의 마누라까지 죽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형사들은 치정으로 예상하는 중입니다. 종구는 요 작은 마을에 뭔 놈의 이런 흉흉한 일이 다 있냐 하면서 잠깐 밖에 있다가 담배를 피우면서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하죠. 그러면서 요 현장 축사 처마에 웬 마늘라 비틀어진 어떤 꽃을 발견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나중에 한번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형사가 다급하게 종구가 이제 경사거든요. 직위가 경사님 빨리 와보쇼 이러니까 이제 진흙바닥이니까 이러면서 미끄러질 뻔한 연기를 하는데 확실히 액션 배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장면이 있냐면 산전수전 겪은 요 형사도 보자마자 대사가 아주 이 씨발 새끼고 이 새끼 대체 뭐 드는 놈의 새끼요 이거 뭐 이러는데 무슨 장면이 등장하냐. 초가 여기저기 퍼져 있고 온갖 제사에 쓰이는 음식이 군데군데 있으면서 그 염주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팔찌 같은 그거에다가 뭐 새 둥지같이 만들어진 나뭇가지 둥지 뭐 딱 봐도 이거 단순 살인이 아니라 약간 오컬트스러운 의식의 느낌이 싹 나죠. 네, 아무튼 이렇게 불길한 살인 사건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오프닝이 끝납니다. 그렇게 이제 타이틀이 곡성 지나가고 이번엔 산을 타는 덕기라는 마을의 한 사내가 나옵니다. 지나가다가 뭐 덫에 걸린 고라니를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가는데 뭔 빌드업도 없이 고라니를 등에다가 이려고 막 이러다가 이러면서 기우뚱 하더니 굴러떨어져서 기절을 해요. 그리고 이 덕기가 한참 있다가 눈을 떴는데 저기 멀리서 뭔 놈의 뭐 허연색 빤스만 입은 야생남의 형체가 막 바닥에 뭔가를 뜯어먹고 있어요. 요 정도는 무섭지 않죠? 덕기는 바위 뒤에서 벌벌벌 떨면서 이걸 지켜보고 있죠. 나 같아도 산에서 산 타다가 기절해서 깨어났는데 뭔 놈의 저 속옷 하나 입은 무슨 사람이 바닥에다 입 파묻고서 막 뭐 뜯어먹고 있다 생각하면은 근데 그러던 와중에 아니나 다를까 이 야생남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얼굴이 아주 그냥 피칠갑이 되어 있어요. 덕기가 이거 조졌다. 분명 뭔 일 난다 이러면서 싹 숨다가 바위 위를 착 천천히 들어보니까 어디선가 짐승이 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바위 위쪽에 귀가 뾰족하게 서 있고 눈이 시뻘개진 이 야생남이 천천히 그르렁거리면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썰을 종구한테 풀어주는 동료 성복이 나옵니다. 이게 비주얼을 보아하니 오프닝에 나왔던 그 낚시에다가 지렁이를 꿰고 있는 그 사람이 이 마을에 언젠가 들어온 일본인이래요. 외지인이라고 부르는데 방금 요 야생남의 모습이 덕기가 보이는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이게 뭐 허풍을 떠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있었던 썰인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죠. 그러면서 성복은 요 같이 경찰서에서 야간 근무를 쓰고 있는 종구한테 이런 야생남이 산속에 있다라는 소문이 요즘 돌고 있다. 최근 마을에 이상하게도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방금 본 그 흥국이 사건 전으로도 몇 번이 더 있었다고. 물론 이제 종구는 임마 그거 헛소리 좀 하지 마라. 흥국이 사건 결과 감식 보니까 너 아냐? 혈액에서 황각버섯이라 그러는지 뭐 성분 잔뜩 나와서 그것 때문이니까 별거 아니라고 뭐 이럽니다. 하지만 성복은 사람이 버섯 처먹었다고 그 정도로 사람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일가족 죽이고 그러진 않는다면서 막 서로 노가리를 까던 와중이에요. 근데 마침 저 멀리서 비 오는 날에 천둥 번개가 그냥 꽝 치면서 경찰서가 정전이 됩니다. 성복이도 이제 투덜거리면서 고치려고 슬슬 가니까 종구의 눈에 저기 경찰서 문 앞에 뭐가 하나가 보여요. 깜짝 놀라서 종구가 온갖 욕지거리 다 하면서 그냥 호들갑 근들갑 그냥 연병 다 떨면서 경찰서 문에 뭐가 있다고 깜짝 놀라서 성복이한테 저거 좀 보라고 막 그래요. 그냥 호들갑인 줄 알았는데 진짜 화면을 보니까 뭐 산발이 된 여자가 서 있습니다. 성복도 깜짝 놀라가지고 오메 이러면서 성님이 나가보셔 이러면서 막 둘이서 엎치락 뒤치락 막 하다가 성복이 결국 문 밖으로 나가보니까 아까 봤던 그 산발의 여자는 사라져 있습니다. 마을이 확실히 뭔가 이상하긴 하죠. 아까 이 미심쩍은 살인사건, 오컬트 의식 그리고 방금의 그 산발의 여자까지도요.
그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인데 아침부터 이 종구가 악몽을 꿨나 봐요. 어머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막 이러다가 별의별 오바 쌈바 다 떨다가 확 깨어납니다. 이 장면 저거 장모랑 저 딸내미 보이나요?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종구는 딸내미를 데리고 효진이랑 함께 이제 문방구도 가고 뭐 산책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종구는 그렇게까지 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엄청 가부장적인 느낌도 없고 오히려 조금은 칠칠맞은 애 같은 모습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딸내미 효진이가 애늙은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다시 또 영화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또 지각을 해버린 종구의 눈앞에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이번 사건은 화재로 온 집안이 연소된 직후예요. 저쪽에서 이제 시신을 실어서 나오고 있고 또 마당에는 정신을 놔버린 또 어떤 아줌씨가 그냥 난리 그냥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각을 한 종구가 이 사건 현장에 들어오려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요 온몸에 수치를 한 요 아줌씨가 이상하게 종구한테 막 오히려 악을 쓰면서 해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뭔가 약간 짐승처럼 물려고 그래요. 종구도 이상한 걸 느낀 건지 아니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뭐 정신이 돌아있냐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요 들것에 실려 나가는 그 시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는데 그 시신이 아직 안 죽었었나 봐요. 살아 있었던 거죠. 갑자기 그 들것에서 벌떡하고 일어나더니 옆에 있던 종구를 붙잡고 냅다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더니 옆에 저 수치란 아줌씨도 같이 달려들어서 둘이서 그냥 종구 멱살을 잡고 별지랄을 다 해요. 되게 약간 뭐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종구의 리액션이 되게 약간 호들갑이어가지고 뭔가 좀 이거 웃긴 코미디를 연출한 건가라는 게 애매하던 와중에 이 등신같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종구의 눈에 무언가가 보여요. 이 사람 그 아까 오프닝에서 나왔던 그 미끼 끼우고 있던 남자 그 일본인이라는 거죠. 산 타다가 기절한 요 덕기의 썰에 따르면은 야생남이었다라고 하고요. 뭐 아무튼 잘은 모르겠지만 이 직장에서 순환과 고난을 당한 종구는 그 일본인 생각과 뭐 아까의 그 일들 때문에 경찰서에서 멍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딸내미 효진이는 아빠가 이제 옷이 다 더러워졌으니까 바꿀 옷을 이제 엄마한테 부탁받아서 가지러 와줬네요. 그렇게 소녀가장인 우리 효진이가 떠나고서 무언가가 생각난 종구가 성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복아, 그 불난집 그 집안 마누라 내가 어디서 봤는지 이거 생각해 봤는데 그 어저께 요 앞에서 본 그 깨알딱 벗은 그 여자였다. 성복이의 표정을 보니까 얘도 확실히 기억이 나나 보죠. 그러면 이런 거네요. 저 화재 사건에서 약간 미쳐버린 그 아줌씨가 그때부터 미친 게 아니고 그 전날에 요 경찰서 앞에서 깨알딱 벗고서 머리 산발돼서 서 있던 것처럼 뭔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뭔가 전조 증상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줌씨가 뭔가 사건의 단서가 되는가 싶었는데 화면 전환이 갑자기 됩니다. 영화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그냥 뭐 배달원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웬 나무에 목 매달고 죽은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겁을 하면서 도망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종구가 말한 그 아줌씨네요. 이제야 좀 뭔가 사건에 대한 단서가 나오나 싶더니 또다시 미궁으로 빠져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사건으로 일어난 요 화재 사건의 경위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 그 화재가 난 집에서의 일은 일가족들이 불타서 죽은 게 아니라 칼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사인이 밝혀져요.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가 그 안주인이었고 방금 목 매달았던 저 화면 보이시죠? 이 아줌씨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이 병규라는 아주 그냥 이 동네 제일의 썰풀이 아재인 것 같아요. 이 아재가 종구 불러다가 자기네 정육점에서 육회 한 입 주면서 잠깐 농땡이를 피우는데 뭔 얘기를 들려주냐면 이래요. 그 우리 마을로 들어온 그 일본인이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어떤 마을 여자, 우리 곡성 마을에 여자를 겁탈을 했는데 그 여자가 방금 화재 사건에서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불을 낸 다음에 목을 매달았던 그 아줌씨다 라는 말을 들어요. 뭐 만약에 병규의 말이 진짜면은 일본인에 의해서 뭐 안 좋은 일을 당한 다음 미쳐버려서 경찰서 앞에서 깨알딱 벗은 상태로 그 야간 근무를 하던 성복과 종구가 한번 확인을 한 거고, 그 다음 날에 일가족을 모두 죽이고 불을 내버리고 그 다음 날 자신도 목을 매달아서 죽었다는 거죠. 이 시간 경과순에 따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복은 그 여자가 이제 깨알딱 벗고서 마을을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 있었다는 등 정상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 뭔가 이 정신이 나가버리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드러기인가 봐요. 아직은 계속 가볼게요. 그렇게 주인공 종구가 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미제 사건이 돼버린 요 불난집 사건 앞에서 이 사람들 인원 통제하려고 성복이랑 같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웬 요 미친 여성분이 돌을 막 던지고 있네요. 아, 딱 봐도 제정신 박혀있어 보이지는 않죠. 종구랑 성복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요 미친 여자가 돌을 던지니까 이거? 뭐 보냐? 이랬는데도 아무런 아랑곳 없이 하나 둘씩 툭툭 던집니다. 에? 아무튼 그러던 중에 종구는 성복에게 이제 분명 그 두드러기가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성복 보고 피부과를 한번 가봐라, 마을 요 시내 들어가서 피부과 가서 요 헷가닥 돌아버린 사람들이 요 공통점이 두드러기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라고 이제 진료 기록을 찾으라고 보냅니다. 그 와중에 요 미친 여자는 여기 코앞까지 와서 요 바보한테 그냥 돌을 던지고 있죠. 돌이 잔뜩 아주 쌓여있네요. 그래서 이제 성복도 보내고 종구가 이제 요 코앞까지 온 요 미친 여자한테 한마디 하려고 이제 일어나니까 이 여자가 뭔가를 알고 있는지 천천히 다가와서는 뭐라 말하냐, 아줌니가 다 죽여버렸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상한 말을 하는데, 할매가 이대로 가면은 아줌니가 죽는 데서 굿을 한 거예요. 아줌니는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서 일로 와보려면서 혼자 현장으로 쓱 들어갑니다. 오히려 경찰인 종구가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디? 이러니 오히려 여자가 이제 아니 괜찮아 이러면서 둘이서 같이 현장을 보러 갑니다. 아, 이 미친 여자가 할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뭔가 신기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현장에서 뭔가를 본 것만 같죠. 결국 들어간 요 종구와 미친 여자가 화재로 싹 다 그냥 연소되어 버린 집안의 요 현장을 보는데, 이 여자는 마치 자기가 실제로 봤다는 듯이 죽어버린 요 일가족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외놈이 귀신이랴, 그 외놈이 아줌니 피를 말려서 죽이려고 했디야 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종구 보고 물어보는데 그 외놈을 얼마나 봤냐고 묻고는 그 외놈은 피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로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상황이 갑자기 새로운 목격자가 생겼죠. 그래서 중간에 성복의 전화를 받고서 요 여자한테 더 얘기를 들어보려고 다시 돌아가는 찰나 사라져 있어요. 아, 이 미친 여자 앞으로도 자주 등장을 하니까 한 번도 이제 극 중에서 이름이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요 시나리오에 써있기로는 무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그냥 미친 여자라고 부르기 좀 그러니 그냥 무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요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무명을 찾으려고 종구가 다시 이렇게 살펴보려고 집 뒤편으로 나가는데, 그 외놈이 고라니를 또 뜯어먹고 있어요. 아니, 현장에서 이렇게 대놓고 깜짝 놀란 종구가 요 천천히 다가오는 외놈한테서 뒷걸음질 치면서 호들갑 근들갑 그냥 연병 육실을 다 떨면서 막 도망가다가 바닥에 탁 넘어지고, 뒤따라온 외놈이 이게 비주얼이 무슨, 지금은 순화되어서 보여드리지만 피범벅이 된 상태로 눈이 시뻘겋습니다. 막 종구를 덮치는 순간 또 악몽에서 깨요. 방금 있었던 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극 중에서 이 외놈 일본인은 심상치 않은 인물이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 예상외의 목격자 무병이 나온 듯 합니다. 근데 이어서 왠지 요 딸내미 효진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요. 뭐 별일은 아니겠지 싶어서 넘어간 종구가
그 산속에서 고라니 이다가 굴러떨어졌던 그 덕기 있잖아요. 걔한테 썰을 들으려고 가고 있어요. 덕기는 이제 자기가 고라니 이다가 넘어져서 뭐 기절한 다음에 외놈을 봤는디 아주 그냥 빤스 차림으로 그냥 바닥에 고라니를 뜯어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썰을 풀고 있는데, 아무래도 성복은 안 믿는 눈치입니다. 그리고 덕기는 분명 그 외놈이 사람이 아니라면서 절대 이거 산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히려 종구는 그 얘기를 믿는 듯해 보여요. 무명의 얘기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꾸는 악몽에 사로잡혀서도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뭐가 됐건 종구는 그 외놈 일본인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요 덕기에게 길을 알려달라 한 다음 셋이서 산에 도착을 합니다. 여름 땡볕에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셋이 올라갔을 때, 와, 진짜 덕기의 말대로 죽어있는 요 고라니 사체들이 막 뜯어먹힌 흔적이 있어요. 진짜 인거죠. 이제 확인해가지고 당황해하고 있는 요 세 명 뒤에서 막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기 시작해요. 그러고 이제 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분명히 불길함을 느껴서 무서워하는 덕기가 내려가려 하지만, 종구는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끝을 봐 보자고 외놈 집까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덕기는 공포에 떨면서 이제 무서워서 싫다고 이러다가 실랑이 끝에 덕기 혼자 또 굴러 떨어지네요. 와, 이거 나홍진 감독님이 배우를 아주 그냥 빡세게 굴리시네요. 그래서 덕기가 이제 진흙밭에 얼굴 파묻고서 빡쳐가지고 이제 욕지거를 하면서, 아유 내가 가기 싫다 했는데 왜 이거 뭐 실랑이 하다가 이 벼락 맞을 놈의 새끼들이 이러면서 가다가 이번엔 지가 진짜로 벼락을 맞습니다. 감독도 보통이 아닌 게, 벼락 맞고 보통 바로 기절을 해야 정상인데 기절 안 하고 중얼거리면서 이제 흥얼흥얼거리면서 비틀거리다가 호랑나비 막 조지더니 좀 걷고 나서 이제 또 기절을 해요. 이 곡성이라는 마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튼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겨우 목숨은 건진 듯해 보여요, 덕기가. 그래갖고 이제 괜한 일을 들쑤셨다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서장님한테 뭔 말을 해야 되냐 이러면서 종구랑 성복이 망연자실 하고 있는데, 마침 요 곡성이 이제 또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큰 병원이 하나가 있었나 봐요. 같은 병원에 그 오프닝에 있었던 사건의 범인 흥국이 있죠. 그 흥국이도 여기에 입원을 해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그 상태가 제정신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막 소리가 시끄럽고 막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종구가 천천히 그 소리를 듣고 흥국이가 입원해 있는 요 병실로 갔어요. 근데 뭔 상황이 펼쳐져 있냐, 사람들이 온갖 와가지고 구경이 나 있고 의사랑 간호사들이 막 조치를 취하려고 달려드는데 흥국이가 미친 듯이 그냥 경기와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막 무슨 온몸이 부득부득 뜯어지고 막 부러지는 소리도 들리면서 몸을 뒤집어 일으키는데, 종구의 시선에는 섬뜩함이 퍼지죠. 그러다가 이 흥국이 막 온몸으로 힘을 일으키다가 쇄골뼈가 막 부드득 부러지면서 뼈가 튀어나오고, 그 튀어나온 뼈가 아마도 목을 찔렀는지 피를 토하면서 기도가 막혀서 사망을 한 듯합니다. 의사와 경찰들도 처음 보는 상황에 다들 멍하니 있네요. 그 뭔가 정신이 돌아버린 아줌씨도 마지막에 자살을 한 거 보면은 뭔가에 씌어서 남들을 죽이고서 결국 자기 자신도 죽어버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이. 그렇게 이상한 일들을 연속으로 겪은 종구가 집에 도착하니 효진이의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경기를 일으키면서 몸을 똑같이 비틀고 있어요. 종구는 깜짝 놀라서 이제 겨우 효진이를 달래는데 효진이가 울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누가 자꾸 문을 두들기고 들어올라 한다. 어떤 아재가 자꾸 들어올라 한다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설마 다음 타겟이, 그렇게 다음 날이 되는데,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고열과 함께 발작을 일으키던 효진이가 아침에 아주 그냥 생선을 도륙을 내버리면서 먹방을 찍고 있어요. 조기인가 보죠. 조기 맛있습니다. 종구는 효진이가 이제 평소 싫다고 먹지도 않던 생선을 저렇게 먹으니 이상함을 느끼고, 장모도 확실히 그걸 느꼈는지 어제 효진이가 울면서 한 얘기를 다 들었다고. 그 막 무슨 이상한 아재가 꿈에서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들었다고. 분명 심상치 않으니까 내가 옆집 할매한테 좀 알아봐서 용한 무당 알아봐달라 했으니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자
라고 종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구실이든지 뭐라든지 좀 자문을 구하려나 보죠. 이게 단순 과학적인 그게 아니고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경찰서의 이 동료 성복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덕기와 흥국의 일을 눈앞에서 직접 봤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자기의 조카인 이삼을 데리고 옵니다. 새로운 캐릭터 이삼이 등장을 해요. 이삼은 어떤 애냐? 신부가 되기 직전에 약간 그러니까 교인이죠. 종교인. 가톨릭 사제 정도 돼 보이는 느낌이고요. 일본 가서 좀 살았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인과 만났을 때 이제 곡성에 있는 요 종구랑 성복은 일본어를 할 줄 모르니까 통역을 하려고 대화를 할 수 있게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이제 종구랑 성복은 아무래도 요 일본인이 분명 이 사건들과 연계가 돼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셋이서 일본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고 종구가 자물쇠를 부수고 뭔가 미심쩍게 숨겨진 방을 딱 들어갔는데 와, 거기에는 초가 막 붙여져 있고 염소 머리가 걸려 있으면서 웬 불상도 있어요. 그리고 성복도 방 안에 숨겨진 공간을 발견하는데 거기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사진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관련이 있던 게 확실한 거죠. 와, 세상에. 오프닝에서 봤던 넋나가 있는 요 흥국의 모습도 찍혀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인이 그 난리통 막 그냥 사건 현장에서 막 사람들 곡소리 나고 현장 감식반 경찰에 난리가 나 있는데 슬며시 와서 요 넋이 나가 있는 흥국의 사진을 찍고 갔다는 거죠. 요 의심이 분명 확신이 되던 와중에 마당에 키우던 일본인이 키우던 뭐 검은색 뭐 개가 있는데 이삼을 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종구가 떼내고 막 이제 방으로 도망쳐가지고 강아지가 막 들어오려는 걸 둘이서 막 마루 식탁으로 막고 막 난리가 나 있는데 불사 일본인이 집에 도착을 합니다. 무슨 이 선생님 몰래 수업 시간에 과자 먹다가 들킨 애들 마냥 종구랑 이삼, 성복이 이제 눈도 못 마주치고 초긴장 상태로 있어요. 일본인이 이제 천천히 안을 살펴보다가 별일 없이 끝났는지 차를 타고 빗길을 뚫는 경찰차를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대충 둘러대고 종구랑 성복 이삼이 일본인의 집의 조사를 끝내고 도망친 모습이죠. 남의 집 자물쇠 부셔버리고 뭐 이렇게 해버린 거면 사실 떳떳하진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성복이 아까 뭔가 이상한 공간 들어가서 흥국의 사진을 보면서 미심쩍게 어떤 걸 하나를 쳐다보거든요. 종구는 이제 정신없으니까 셋이 다 괜찮은지 묻고 있는데 성복이 멍한 시선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놈이요. 그놈이 범인이요. 산 사람일 적 사진을 찍어놓고 그 사람이 미쳐버려서 죽으면 찾아가서 또 사진을 찍은 거요. 이럽니다. 그러면서 성복이가 넋놓고서 뭔지 모를 표정으로 종구한테 아까 그 일본인 집에서 어떤 실내화? 신발을 이렇게 뚫어지게 봤었는데 무엇을 막 봤는지 계속 추궁을 하는 종구한테 천천히 그 신발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이 뭐가 적혀있냐? 전효진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일본인의 다음 타겟이 종구의 딸내미인 것 같고 종구의 딸내미 효진이 지금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게 그걸 보자마자 종구는 집으로 헐레벌떡 찾아와서 효진이에게 물어요. 실내화를 혹시 너 잃어버렸냐? 그러니까 효진이가 요거 보여주니까 그거 내 거 아니라고 막 이래요. 종구는 이거 중요한 거니까 말해라. 동네에 일본인 사는 거 아니야. 너 그 사람 만난 적 있냐고 물어봐요. 효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죠. 종구는 그 사람 만나서 뭔 일이 있었는지 중요한 문제니까 다 말혀 이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효진이가 갑자기 그냥 표정이 싹 돌변을 하더니 그걸 왜 말해야 하는디? 응?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무엇이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냥 빽 소리를 지르는데 종구의 표정이 레전드죠. 그냥 정신이 슬슬 이상하게 씌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문 밖으로 혼자 나가면서 효진이가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자꾸 캐묻고 지랄이 이러면서 문을 닫고 나가버립니다. 조졌죠.
미친 금쪽이 귀신이 씌인 건지 아니면은 일본인이 악질인 건지 아무튼 그날 밤 종구는 효진이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서 효진이의 학교 공책을 뒤져요. 앞부분은 평범하게 글쓰기 연습을 막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뒤에 와서는 온갖 욕지거리가 그냥 깜지마냥 써져 있고 가족들이 잔인하게 피가 나는 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요 색연필로 그려놓고 온갖 성적인 것도 다 그려져 있습니다. 아, 마지막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 어떤 뿔이 난 듯한 악마라고 해야 되나? 요 괴물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아, 일본인의 모습이 약간 겹쳐지죠. 소름이 돋은 종구가 딸 효진이의 다리를 살펴보자 두드러기가 작게 올라오고 있는 게 보여요. 아까 그 미쳐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드러기였었잖아요. 아이고 씨. 그러던 와중에서 잠에서 깬 효진이가 오밤중에 요 딸내미 치마 걷어버리고 뭐하는겨? 이러면서 또 갑자기 일어나서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이 시벌놈아 이러면서 소리를 빽 지릅니다. 이 소리에 종군의 가족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냥 다 깨가지고 효진이가 이제 아주 그냥 돌아버렸어요. 악바리를 그냥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상스러운 욕지거리를 요 종구한테 계속 지르고 엄마인 효진이가 계속 붙잡고 말리고 할머니 장모도 계속해서 효진이를 안고서 다독이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 뭔 일이 크게 나도 단단히 난 거고 이들은 안 되겠다라는 종구의 표정이죠. 아까 장모가 그 무당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 좌절한 종구의 옆에 와서 무당이 아까 다녀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집에 뭐가 들어왔고 효진이한테 씌워버린 것 같다면서 냅뒀다가는 이제 줄줄이 송장을 치운다. 조치를 분명 취해야 할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다음날 이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이삼을 데리고 일본인을 찾아갑니다. 효진이가 이렇게 된 게 분명 일본인 짓일 테니 아무래도 경고를 단단히 하려고 간 거죠. 그래서 일본인이 있는 앞에서 집수색을 막 해요. 저번에 왔을 때 그 덕지덕지 붙여놨던 사진들은 일본인이 떼버려서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이삼을 통해서 일본인과 대화를 합니다. 종구가. 이 사진 어디다 치웠냐 물어보니까 태웠다고 대답을 해요. 부엌을 가보니 이미 재가 되어서 사진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열이 뻗친 거죠. 종구가. 화가 나가지고 너 여기 뭐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일본인이 뻔뻔하게 그냥 가만히 자기 료코 여행이라고 대답을 하자 종구가 니 쳐넣기 전에 제대로 말해라 하자 일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차피 자기가 말해도 너흰 못 믿을 거다 라고 합니다. 열이 머리 끝까지 오른 종구가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전하라고 이삼한테 시킵니다. 물론 이삼은 이제 일본어를 그 정도까지는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당황한 표정이죠. 네가 이 동네에서 뭔 짓거리를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저짝 방도 내가 다 봤고 내 딸한테 뭔 짓거리를 하는지도 알고 있어. 나는 네가 여기서 하던 짓거리 다 때려치우고 조용히 동네 떠났으면 좋겠다. 여기 곡성이요. 내 나와봐리. 씨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다가 괜히 개죽음 당하지 말고 떠나야. 근데 이 긴 문장을 이제 안 떠나면 죽습니다. 이렇게 통역을 해주죠. 야, 이러해도 반응이 없는 일본인을 보고서 개빡친 종구가 곡괭이를 그냥 들고서 집안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말을 해도 쳐 듣지를 않는디 이러면서 문도 쳐 부수고 그냥 안에 뭔 재단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것들도 전부 깨부숴버려요. 아, 이거 분위기가 계속 그 옆에서 마당에선 그 사냥개가 짖고 있고 뭐 종구는 빡쳐가지고 문 부수고 있고 일본인은 대답도 안 하고 이삼 혼자만 조마조마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 무섭게 짖고 있던 요 마당에 요 개가 목줄이 채워진 요 돌이 확 들리면서 풀려나서 이제 종구에게 달려듭니다. 아, 종구의 비명소리가 이 집 안에서 퍼지는데 화면이 곧 전환되다가 퍽퍽 소리와 함께 개가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네요. 다음에 이어진 종구의 모습은 온몸에 피가 튀어 있습니다. 아마 개를 죽인 듯 하죠. 그리고 종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정확히 사흘 줄 테니 안 나가면 저 개새끼 꼴 날 텐께 짐 챙겨서 떠나 이럽니다. 아, 이거 괜히 일본인 성질을 돋군 것 같은데 아무튼 화면은 효진이의 병원 진료로 이어집니다. 그래도 역시 이런 공포영화에는 과학이 쓸모가 없죠. 두드러기의 원인은 알 수가 없고
앞선 그 헷가닥 해버린 사람들의 두드러기와 동일하다고만 이제 판명이 돼요. 이제 점점 이 알 수 없는 사건들의 중심이 종군회로 점점 스며들고 있을 때, 와, 이젠 또 누가 밤중에 종군의 집 대문에다가 새까만 염소의 그 배를 갈라서 창자가 줄줄 내려앉는 상태로 걸어버립니다. 아침에 이걸 보고 이제 비명을 지르는 장모와 아내가 보이셨죠. 아, 근데 하필이면 중풍 때문인지 이걸 소리를 듣고도 종구가 근육이 굳어버려서 한의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침을 맞는데, 왜 이렇게 다 왔는지 효진이를 옆집 할매한테 맡기고 둘 다 와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딱 봐도 앞에 흥국이도 그렇고 마줌씨도 그렇고 눈 돌아버리면은 근처에 있던 사람 다 죽였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뭔 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팍 들죠. 종구가 그러면 어떡하냐고 셋이서 허겁지겁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효진이를 맡겨놨던 옆집 할매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고 효진이가 이제 피 묻은 가위를 들고 멍하니 있습니다. 이제 사건이 종군회로 도착을 했습니다. 앰뷸런스랑 경찰이 와서 옆집 할매를 황급히 이송을 하고 경찰들도 막 사건 정리하고 이러네요. 마침 도착한 요 성복이 이야기를 해요. 분명 그놈 일본인 놈이 해코지 하는 거라면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똑같이 당해버릴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절반 무렵이 지나갔을 즈음에 엄청나게 이 큰 꽹가리 북소리가 함께 음악이 막 깔리면서 그 유명한 우리 황정민 배우가 등장을 하네요. 차를 타면서 등장하는데 이름은 일광입니다. 이게 그 장모가 계속해서 말하던 용하다는 그 무당이죠. 와, 오자마자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천천히 그냥 집 대문을 훑고는 효진이 비주얼을 싹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용한 무당답게 포스가 장난 아닌 게 머리를 그냥 올백으로 말아 올리고는 효진이를 쳐다보는데 효진이가 이제 금쪽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빠한테 욕지거리 다 하잖아요. 근데 일광이 시선으로 싹 쳐다보니까 기싸움에서 좀 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효진이가. 그러고는 집안에 뭔가를 숨겼는가 쳐다보더니 또 밖에 나와서 휘파람을 휘휘 불면서 저쪽 위에 장 담가놓은 요 항아리를 가져오라더니 나무 막대기로 팍 깨부셔 버리니까 간장이 쏟아져 나오면서 안에서 죽은 까마귀의 시체가 있어요. 야, 용하긴 용하네요. 뭔가 이 집안에 뭔가가 들어온 게 확실하죠. 영화는 일광이 굿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효진이를 앉혀놓고는 머리에 손을 대고 막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호이 호이 칼을 들고 부딪히기 시작해요. 꽹가리, 징소리, 북소리 울려 퍼집니다. 효진이도 이제 씩씩대면서 귀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일광은 아랑곳 안 하고 굿을 계속하죠. 그렇게 굿이 끝나고 대충 응급조치는 한 건지 효진이는 지쳐 쓰러져서 자고 있고 일광은 머리를 짚으면서 기를 재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종구한테 뭐라 그러냐, 만나면 안 될 것을 만난 적 있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일본이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일광은 그놈이 인제가정 만나본 것 중에 갑 중에 갑이요 이러면서 보통 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광은 그놈이 귀신이라면서 이대로 냅뒀다가는 딸내미뿐만 아니라 이 마을 2발 달린 것들은 싹 다 그냥 씨가 말라버릴 것이라 라는 얘기를 하고 무조건 그 귀신놈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을 해요. 일광이 보기에 그 일본인은 뭔가 빙의를 시키는 그런 주술사보다 귀신이라고 아예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점을 치면서 내일 술시에 그 귀신놈한테 살을 날려볼 거니까 부정 타는 짓 했다간 역살 맞아서 화를 입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경고를 합니다. 저주를 쏘아 보내는 게 우리나라의 그 무속 신앙에서 이제 살을 날린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고는 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 일본 속옷 훈도시를 입고 있죠. 아무튼 넘어가서 종구가 그 살아있는 놈이 어떻게 귀신인지 모르겠다면서 의아함을 표하자 일광은 그놈이 죽은 지 한참 된 놈이고 헛귀신인 그놈이 아주 악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는 왜 네 딸내미가 왜 하필 효진이가 걸렸냐라고 궁금해하고 있으니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낚시할 적에 뭐 어떤 게 걸려서 나올지 알고 하는가?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그것이 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끼를 던진다. 아무튼 요거는 뭐 이따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일광의 주도하에 살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일본인도 뭔 짓을 하려는지 시장에서 닭을 사오고 웬 폭포에서 수련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죽겠는데. 그 와중에 그 모습을 아까의 그 미친 여자 무명이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친 굿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인은 천장에 무슨 생닭들을 그냥 잔뜩 달아놓고 초를 피우고는 박춘배의 사진을 걸고 북을 신명나게 치고 있죠. 그리고 또 한편 굿을 하는 일광 쪽에선 태평소니 뭐 꽹가리 소리니 난리 나 있고 그냥 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신없이 일본인은 경문 같은 걸 외우고 구판도 그게 치닫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효진이를 보여주는데 영화가 고통스럽게 저거 굿을 그만하라고 엄마한테 막 울부짖어요. 울면서. 근데 지금 굿은 사실 일본인한테 살을 날리는 거잖아요. 일광이 막 고기에다 칼을 박아 넣고 뭐 닭을 가져와서 목을 베어 버리고 난리도 아닌데 동시에 이 연출상으로 일본인도 똑같이 춘배의 사진을 걸어놓고는 닭을 베어버리고 또 경문을 외우고 있네요. 그렇게 이제 영화의 연출상 일단 일광은 일본인에게 살을 날리고 있고 일본인은 춘배의 시신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지금 주술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춘배의 죽은 시신이 때마침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광은 나무로 된 장승 같은 거를 넘어뜨리고 거기에 막 그냥 못을 박아놓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자 효진이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일본인도 미친 듯이 배를 부여잡고 고통에 찬 모습이 연달아서 나와요. 그렇게 일광이 못을 한 대 6개쯤을 망치로 박아 넣으니까 일본인이 신음소리와 함께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집에서 질질 기어 나옵니다. 와, 근데 일본인한테 살을 날리는 건데 일본인의 그 주술이 효진이한테 씌어서 그런 건지 효진이도 동시에 고통에 찬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효진이 엄마도 이거 안 되겠다고 막 종구한테 그러고 종구가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효진이가 너무 아파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던 찰나에 도저히 못 참고 밖으로 나와서 구판을 전부 깽판을 치면서 멈춰버립니다. 아, 그렇게 구판이 멈추자 잠시 뒤 쓰러져 버린 일본인이 겨우 숨을 쉬면서 일어납니다. 아, 종구가 트롤 짓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일본인의 시야에는 무명이 의미심장하게 나타나고 효진이는 병원으로 도착합니다. 이 상황 꼬라지를 봐버린 그 232이 자기가 아는 신부님한테 가보자 하지만 신부도 별 도움을 못 주고 있네요. 그렇게 종구는 결심을 하고 이거 구판을 벌려서 살을 날려도 효진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으니 이거 안 되겠다. 그냥 232랑 같이 일본인을 찾으러 갑니다. 아예 죽이려고 결심을 한 모습이죠. 동네 아재들 모여있는 정육점 가서 어벤져스를 소집을 해요. 다들 이제 마을의 상태도 그렇고 효진이의 사건이 이제 마을에 퍼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심각함을 느꼈는지 온갖 전기톱에 삽에 족발뼈 연장 챙기고는 일본인 손보러 트럭을 타고 출발합니다. 동시에 일본인도 다음날에 뭔가를 느꼈는지 산속을 타면서 도망을 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건지 느꼈는지. 일행이 이미 일본인 집에 도착했을 땐 사라져 있고 없었는데 그 순간 일본인이 어디로 가 있었냐면 트럭에서 그 죽은 춘배를 찾으러 갔어요. 어제 주술로 춘배의 사진을 걸고 막 뭔가를 했잖아요. 어제 트럭에 있던 시체가 사라져 있는 거죠. 종구 일행이 일본인의 집을 수색하던 와중에 집 뒤편에 뭐 대나무 숲 같은 것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고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이제 다들 깜짝 놀라서 후다닥 어벤져스 이제 소집해가지고 보는데 에그머니나 요 어제 트럭에서 죽어있던 춘배 있잖아요. 근데 어제 그 일본인이 굿을 막 하면서 꿈틀거리는 게 보였는데 무슨 좀비처럼 몸을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면서 오고 있어요. 입에는 피가 잔뜩 묻어있고 눈에는 초점이 나간 상태로 막 달려드는데 이제 아무리 아는 사람 동네 사람 춘배다 하더라도 일단 이러면 후려 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탁 맞고 꼬꾸라지니까 이제 일본인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니까 도와줘야 되나 하고서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 어벤져스들이. 근데 그걸 도와주려는 2, 3의 뒤편에서 그 좀비가 천천히 다시 일어나서 확 덮치더니 2, 3의 얼굴을 막 물어 뜯어버립니다. 옆에서 달려들어도 막 떼어지지도 않고 힘이 어찌나 센지 그 종구가 돌을 들고 와서 이거 안 되겠다. 좀비의 머리를 그냥 팍 내리쳐버리는데 아니 죽지도 않아요. 좀비가 째려보면서 종구한테 이번에는 공격을 시작합니다. 아유 입에서 피 줄줄 흘리고 옆에서 떼내려 해도 힘이 어찌나 장사인지 떨어지지도 않아가지고 이번에 또 바깥을 갈퀴로 이 대가리를 찍어버려요. 아니 근데도 안 죽고 일어나서 자기 머리 찍은 놈들을 또 공격하고 아니 이거 거의 타노스인데요. 삽으로 후드려 패도 이젠 삽을 그냥 두 손으로 부러뜨리는 뭐 강호동입니다. 와 이제 무적의 강호동한테 쪽도 못 쓰다가 종구도 이제 끝인가 하던 와중에 그 병원에서 경기와 발작을 일으키고 그 뼈를 꺾어서 죽어버렸던 흥국이 기억나시죠? 와 그 장면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누구도 못 말리던 요 강호동이 갑자기 꿈틀꿈틀 하더니 또 이제 그 병원에서처럼 막 뿌드득 뿌드득 하면서 자기 몸을 자기가 막 이렇게 뭐 짓이겨서 이렇게 쇄골뼈 부러지고 난리가 나면서 결국 자기 혼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좀비 같은 거를 일본인이 만들어서 얘네를 덮치게 한 건가? 아무튼 상황이 정리가 되는 와중에 종구는 이 일과 함께 아파하는 그 딸내미 효진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앞으로 벌어질 무서운 미래가 떠오르는 거죠. 이 일본인의 주술에 씌인 사람들은 이용당해서 사람들을 죽이다가 마지막에 저렇게 몸을 꺾어서 죽어버리니까 효진이도 빨리 술을 안 쓰면은 결국 저렇게 몸을 꺾으면서 죽겠죠. 와 근데 그 와중에 이 모든 상황을 저 숲을 속에서 일본인이 훔쳐보고 있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죠? 종구랑 일행들이 이걸 발견하고는 야 저 새끼 저기 있다 잡아 하면서 다 같이 달려들어서 잡으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추격전이 시작이 돼요. 일본인도 그냥 산속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종구 일행을 피해서 메인 빌런이라기엔 조금 겁먹은 표정이죠. 이거 보이시죠?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호다닥 도망을 갑니다. 종구 일행들도 산 비탈길 내려가면서 온갖 욕지거리 다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미끄러지고 뭐 그냥 쌩 날립니다. 결국 절벽까지 따라간 종구 일행이지만 이거 일본인이 온데 같은 데 없이 사라졌어요. 일본인을 놓쳐버린 종구의 절규가 이어지고 사실 절벽 밑에 떨어져서 겨우 숨은 요 일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뭔가 일반적인 공포 영화는 다르게 그 귀신이나 약간 뭔가 빌런인 것 같은 일본인의 모습이 약간 모양 빠지게 그려지네요. 아무튼 또다시 일본인의 시야에 마을의 무명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무명은 뭔데 자꾸 나오는 걸까? 아무튼 망연자실하고 이제 일본인을 놓쳤으니 빗속에서 트럭을 몰고 가는 종구 일행들이에요. 근데 산 위에서 무언가가 이 트럭 앞에 그냥 확 하고 떨어지는데 가까이 다가와서 보니까 부딪혀서 죽어 있는 게 다름이 아니라 그 일본인이에요. 아니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다 쓰고 그냥 별짓 다 했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종구의 표정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래도 뭐가 됐건 일본인을 처리를 한 건 맞으니 일본인의 시체를 저 멀리 가드레일 밖으로 내던지고 없애버립니다. 뭐 일본인이 벌써 죽어버렸는데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됩니다. 뭐 일단 일본인이 죽자 병원에 찾아간 종구는 효진의 모습을 확인을 하는데 확실히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죽었으니까 다 끝났네 이러면서 울면서 안아주죠. 근데 보고 있는 관객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하죠. 이거 벌써 끝날 리가 없는데. 아무튼 종군의 가족은 효진을 재우고서 또 2, 3은 그 시각에 이제 볼을 물어 뜯겼으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연락을 받고 어디론가 가는데 그곳엔 자기의 삼촌이자 이 종구의 동료인 성복의 집이에요. 와 근데 경찰들이며 현장 인력이 투입된 거 보니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일본인은 죽었잖아요. 아니 성복이 앞서 그 일본인이 한 주술의 피해자들처럼 집주인의 할매를 공격하고 이렇게 멍하니 피를 잔뜩 묻히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환각을 유발하는 독버섯을 통한 뭐 보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이제 사건을 조사하기로는 독버섯이 들어간 약을 마시고 삼촌이 일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그냥 경위서를 쓰고 있네.
아니 일본인이 죽었는데 왜 계속 일어나는 걸까? 그 시각에 일광은 차를 타고 종군의 집 앞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미친 여자 그 무명이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일광을 마주치더니 와 코피를 그냥 줄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일광이. 이게 주룩주룩 흐르는 수준이 아니라 이 코피를 그냥 분사하는 수준을 뿜어내는데 무명이 여기 뭐 들어왔냐 이런 말과 함께 빨리 가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 피와 토를 막 뿜어내는 일광이 도망가면서 자기 방에 도착해서 막 경문을 외우고는 그 무명이 건 주술이 있나 보죠. 무명이 확실히 일반 그냥 미친 여자가 아니고 확실히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일광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광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서울로 후다닥 올라가려다가도 온갖 날벌레들이 이제 또 앞길을 막는 환각을 보는 등 곡성에서 나가는 길이 막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일광이 하는 수 없이 곡성으로 돌아오면서 종구에게 전화를 걸고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너 얼른 효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점괘를 진짜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봐버렸던 거고 사실은 그 일본인이 아니라 흰옷을 입고 있는 그 미친 여자 무명이죠. 그 사람이 그놈이 원인이었다 이럽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귀신이고 일본인은 오히려 나 같은 무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은 그 여자한테 죽으려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랬다라는 거를 전해요. 와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이 종구도 자기가 앞에서 봤던 그 미친 여자 요 무명의 복장과 생김새를 똑같이 말하는 요 일광을 듣고서 나만 본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일광도 그 이상한 걸 느꼈구나. 그리고 성복이한테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일본인이 죽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은 걸 보면은 일리가 있다 싶어서 반신반의한 상태로 효진을 찾으러 갑니다. 아, 종구가 다급하게 집에 도착했지만 장모와 아내만 있고 효진이는 없어져 있네요. 마침 그 시각에 이삼도 산속을 뒤지면서 어딘가를 찾으러 갑니다. 한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한 손엔 낫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간 요 종구의 눈앞에 처마 밑에 슬쩍 숨어있는 무명의 모습이 보여요. 종구 보고 네 오밤중에 어딜 가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아까랑 같은 말을 해요. 할매가 그러는 네 딸, 그러니까 여자애는 그 외놈 귀신한테 홀려서 그런 거예요. 이러니까 종구가 빡쳐가지고 내 딸 효진이 어디 있어? 걔 잡소리 말고 내 딸 어디 갔는지 말하라고 이렇게 다그칩니다. 아, 이 흑막이 무명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미친 여자 무명이 효진이네 집에 다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는 종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시방 가지 마. 그럼에도 종구가 계속해서 무시하고 집으로 가려고 발을 옮기자 시방 지금 가면 네 가족들 다 죽어 이럽니다. 종구가 멈칫하고는 그거 뭔 소리여? 이러니까 무명이 그 외놈이 네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어. 네 식구들 씨를 말려보려고. 종구는 이상한 거죠. 그 외놈 죽었다. 내가 그 분명히 죽는 것까지 확인해서 밑으로 떨궈 버렸는데 그 외놈은 없다 이제 이러니까 무명이 이럽니다. 그 놈은 죽는 놈이 아니라고 하면서 좀 있으면 귀신이 네 집에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 이제 뭘 믿어야 되죠? 일단 일본인이 죽어서 처리를 했는데 근데도 성복한테 일이 벌어진 걸 보면은 사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용한 무당인 일광의 말에 따르면은 사실 진짜 흑막은 일본인이 아니고 이 무명이라는 거죠. 근데 무명을 만나니까 무명은 뭐라 말하냐? 그 일본 놈 아직 안 죽었대요. 일본 놈이 아직 안 죽었어서 지금 효진이를 계속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 놈이 귀신이라고. 와, 종구는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저도 관객도 사실 이거 보면서 연출이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뭐가 진짜야? 뭐가 맞는 말이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종구의 이 입장과 똑같이 보게 되는 거죠. 영화를. 같은 시각에 이삼은 산속 깊은 곳에 어떤 동굴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몸을 포대기로 둘러싸고 있는 일본인이 살아 있습니다. 무명의 말이 맞죠 이러면?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효진을 찾느라 난리가 난 장모와 아내의 모습 옆에서 효진이가 얼굴에 피를 잔뜩 묻히고 천천히 집으로 들어옵니다. 와, 그러고는 아까 그 조기 먹방한 거 마냥 냉장고에서 온갖 걸 꺼내다가 먹고 있어요. 이삼은 이제 다시 살아난 일본인을 보고는 대체 정체 너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또 일본인은 말해요. 내 정체가 뭐라고 네가 생각하는지 되묻습니다. 그러자 이삼이 넌 악마야. 넌 악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삼은 아무래도 기독교인이니까 악마로 보는 거죠.
또 이제 대답을 쳐 안 하니까 이삼이 다그쳐요. 하여튼 여기 영화에서 뭐 무명도 그렇고 일본인도 그렇고 죄다 그냥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좀 쳐 해야지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죠. 일본인이 그럽니다. 너가 이미 말했잖냐. 내가 악마라고. 내가 뭐라 말하냐 이제. 그리고 또 마침 종구에게 걸려온 일광의 전화. 고년 말 절대 듣지 말고 현혹되지 마세요잉. 지금 당장 네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제 진짜 영화를 보는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헷갈리네요. 종구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뭐를 선택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또다시 이삼의 상황. 이삼은 일본인에게 너가 악마다라고 말하니 너가 그냥 지금 너 자신이 악마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네 진짜 정체를 밝히면은 아무 짓도 안 하고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은 그런 이삼을 보고 웃음을 막 터뜨려요. 누가 널 보내주겠다고 했는지 역으로 묻습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일본이 지금 기록한 킬수만 봐도 이 곡성 마을에 한 바퀴인데 어딜 이삼 이놈이. 그리고 또 한편 무명은 종구에게 이제 닭이 3번 울면은 귀신이 덫에 걸린 것이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들어가지 말고 참으라고 해요. 때마침 닭이 한 번 울고 종구는 계속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미친 요 여자 무명에게 물어요. 그놈이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 그러니까 무명이 말합니다. 딸의 애비가 남을 의심하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 죽여버렸어. 종구는 울분에 차서 대답을 하네요. 아니 내가 죽이려고 죽인 거냐. 내 딸이 아픈데 어쩌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때마침 2번째 닭의 울음소리 들려와요. 한 번 남은 거죠. 초조해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종구가 뒷걸음질 치면서 조금씩 집으로 가자. 이 미친 여자가 이 무명이 순식간에 다가와서 종구의 손을 잡는데 손이 핏기가 하나도 없는 손으로 귀신같이 얼굴에도 그냥 창백해요. 가지 말라고 손을 잡습니다. 동굴에서 또 일본인은 이삼 보고 나를 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니 보는 것처럼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러면서 손을 뻗고는 손에는 못 박힌 흔적이 보이죠. 아마 이제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교인인 요 이삼을 놀리는 거겠죠. 그렇게 종구는 다가온 요 무명의 옷을 보는데 그동안 발생한 피해자들의 옷이 겹쳐 보입니다. 첫 등장에서 입은 외투도 나중에 그 죽게 되는 춘배의 외투고, 그리고 지금 입은 요 가디건 요것도 두드러기가 난 술집에서 마주친 여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또 외투고, 마지막으로 무명 옆에 떨어져 있던 머리핀도 맞아요. 효진이의 것이었죠. 종구는 이 여자의 짓이 확실하다. 그래서 손을 뿌리치고 결국 집으로 들어갑니다. 무명이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종구는 결국 집 대문을 넘어가 버려요. 뒤이어서 동굴에 있던 일본인도 기괴하게 웃으면서 이삼의 사진을 카메라로 찍습니다. 종구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방 안에서 덜그럭 소리가 나고, 거기 안에 들어가자 예상했다시피 피가 방 안에 아주 그냥 범벅으로 난리가 나 있고, 그 끝에 있는 건 죽어가는 아내와 장모예요. 그럼 무명 말이 맞았던 거죠. 아니 이건 솔직히 누가 저기 빠져도 다 속겠다. 이거 보는 관객도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데, 종구는 오열하면서 아내를 부둥켜 안고 시야 저 멀리에는 요 효진이가 멍한 표정으로 피를 뒤집어 쓴 채 앉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삼을 사진을 찍고 있는 요 일본인이 이제 아예 그냥 악마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머리에는 손톱이 그냥 날카롭게 자라고 시뻘건 눈으로 이삼을 비웃습니다. 주저앉아서 공허하게 쳐다보는 미친 여자 무명과 종구의 집에 도착한 일광이 안으로 들어와서 효진이가 버려버린 참사를 카메라로 찍기 시작합니다. 이놈이 카메라로 찍는 거 보면은 일광이 한패였던 거죠. 일본인이랑. 그래서 일광은 차에 타서 그동안 벌어진 피해자들의 사진을 잔뜩 드러내고, 망연자실한 아빠 종구는 효진이를 바라보면서 중얼중얼거립니다. 아빠가 경찰이라고, 아빠가 다 해결할 거라면서. 비극적인 배드 엔딩으로 영화가 끝이 나네요. 이게 진짜 보다 보면은 처음엔 평범한 그냥 주술 오컬트 영화인 줄 알았는데, 뒤로 갈수록 뭐가 진짜고 누구 말 믿어야 될지, 아니 이게 제가 말로 설명드려서 일부러 헷갈리게 만든 게 아니라 영화 자체가 진짜 연출적으로
왔다 갔다 막 이상하게 돼 있어요. 종구 표정이 제 표정입니다. 뭐 어쩌란겨. 너 뭐시오? 그리고 아니 또 일본인은 대체 정체가 뭔디 이 대답을 쳐 안 하고 그러니까 좀비야 뭐 귀신이야 악마야 뭐야 뭐 아무튼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할 차례인데요. 저는 영화 곡성이 되게 나온 지 좀 됐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많이들 뭐 관점이나 해석의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는 걸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감독이 뚝심이 있다 해야 되나?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면 홍진이 형님이 이제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딱 이런 결말을 낸 다음에 투자 제작사에 갖고 가면은 자, 이런 영화입니다.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돈 되는 사람들이 보고서 그래서 뭐가 진짜예요? 누가 악역이고 누가 착한 거예요? 뭐 이렇게 헷갈렸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 나홍진 감독님 나와서 아, 이건 보신 그대로입니다. 일관과 일본인이 꾸민 일입니다. 그럼 이제 사장님이 그러죠. 그럼 일본인은 귀신이에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뭐 악마예요? 뭐 귀신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악마일 수도 있고 이 나홍진 감독님의 이름값이 이미 올라와 있어서 믿고 가는 거지. 이제 일개 유튜버 연계가 이제 이러한 애매한 결말로 시나리오 써갖고 갖고 가면은 예, 당연히 쫓겨나고 광탈을 하겠죠. 제가 그냥 장난을 친 거긴 하지만 실제로 영화 곡성을 보면 이 스토리 라인이 꽤나 헷갈리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간추려 보자면은 먼저 1번으로 미지의 오컬트적 사건들이 마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2번 그게 뭔가 마을에 들어온 일본인에 의한 것 같다. 그리고 3번 근데 그 일본인이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다. 4번 어찌저찌 우당탕탕 일본인을 없앴지만 사람들이 미쳐버리고 살인이 일어나는 사건은 끝나지 않고 있다. 5번 사실 진짜 흑막은 마을의 무명이었다. 그런 것도 6번 또 알고 보니 마을의 무명은 착한 거고 일본인과 무당 일광이 한패여서 벌인 짓이 맞다. 뭐 어쩌라는 거죠? 이렇게 구라를 치시죠. 애초에 영화에서 결말까지 봤을 때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뭐가 됐건 일본인과 일광이 한패이고 일본인과 요 무명, 그러니까 설정상 이름을 무명이라고 부르니까요. 무명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일광을 쫓아내면서 뭐 피를 쏟게 만드는 장면을 보면은 아마 무명도 영화에서 종구를 도와주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 맞아요. 바로 신이죠. 나홍진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이래요. 신이 정말 있을까? 신은 선할까? 아니면 악할까? 그리고 또 영화를 본 관객들은 무명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다. 선이냐 악이냐? 누가 죽인 거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뭐 이런 것들일 거다. 만약 신이라면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왜 방관하고 있냐? 이런 질문도 할 것이다. 관객들이 무명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 곧 내가 신께 여쭙고 싶었던 질문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홍진 감독님은 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영화를 만든 거죠. 신이 있기나 한가? 있으면 선한가? 악한가? 그리고 영화에서 신처럼 보이는 요 무명을 보고 이러는 거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고 있냐? 너 사람 맞냐? 너 귀신이냐? 저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이는 나홍진 감독의 말들을 보면은 신이 존재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신이 있을까? 선할까? 왜 아무것도 안 하는가? 라고요. 맞아요. 감독은 애초에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애초에 영화가 이러한 질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확실한 결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영화 얘기를 딥하게 해볼게요. 영화에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요 일본인과 무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대답을 뒤지게도 안 쳐한다는 거예요. 종구가 일본인 집을 이제 열이 잔뜩 올라서 깽판을 치면서 이제 이삼한테 통역을 시키잖아요. 너 뭐요? 너 뭐다는 새끼요? 여기 곡성이요. 내 나와봐리. 괜히 씨잘데기 없는 짓 터다 개죽음 당하지 말고 그냥 떠나야. 와, 아니 대답을 쳐하라고. 무명도 볼까요? 너 뭐요? 그것을 왜 묻는디? 나는
네 딸을 살리려고 하는 여자. 아니 뭐 귀신이냐고 사람이냐고 당연히 네 여자겠지. 요 뿔나버린 요 악마 일본인도 볼까요? 내 정체가 뭐라 생각하나? 아쿠마. 너는 아쿠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입으로 아무리 말해봤자 네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야. 넌 나를 악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오 그냥 콱 그냥 이 답답한 요 입국다 장면들이 왜 영화에서 반복될까? 그냥 나 악마다. 나 신이다. 이러면 안 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다르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감독의 의도도 그렇고 결말을 봤을 때 사실 일본인과 일광이 한패로서 요 곡성의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주술을 걸면서 뭐 참사를 일으키고 다니고 기이한 마을의 여자 무명이 이 마을의 신으로서 종구를 도우려 하지만 뭐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주인공 종구가 의심 끝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게 정설이죠. 근데 웃긴 건 이겁니다. 영화 중간에 일광이 마구 막 마을의 장승을 무너뜨리고 못을 들고 가슴팍에 꽂는 장면이 나오죠. 이 못질로 일본인에게 살을 날린다고 하지만 이 못을 박는 장면과 연결되어서 바로 나온 건 가슴에 뭔가 찔리는 듯이 고통스러워하는 효진이에요. 나중되어서 이제 보면은 일광 이놈이 일본인이랑 한패니까 효진이를 구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었구나. 저 살을 날리는 굿이 라고 깨닫게 되죠. 근데 웃긴 게 뒤이어 못을 박을 때 이어지는 게 진짜로 가슴팍을 부여잡으면서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는 일본인의 모습이 나와요. 이러면 애매해지는 거죠. 아니 효진이 안에 일본인의 귀신이 씌여서 그 귀신이 아파하는 건가? 일본인도 지금 같이 살에 맞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장승 눈에 못을 박을 때 효진이도 눈을 부여잡는 거 보면은 근데 또 효진이한테 살을 날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또 마을에서는 이 거대한 오컬트 사건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으로 무엇을 내놓느냐? 바로 환각버섯이에요. 이걸 마신 사람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헛것을 본다라는 거죠. 만약 또 어떤 관객은 이게 복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주민들이 죄다 환각버섯이 들어간 보약을 몸에 좋다고 착각해서 마시고 벌어져 버린 이 하나의 끔찍한 해프닝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떤 관객들은 이 환각버섯을 떡밥으로 캐치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관객들은 일광과 일본인이 선역이고 이 마을의 무명이라는 신에 의해서 벌을 받으면서 사건이 벌어진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중에 영화상 가장 합당한 것 이제 첫 번째로 일광과 일본인이 나쁜 놈들인 게 유력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뭐에 중점을 가지냐,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영화의 스토리, 선역과 악역이 완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이제 종구가 초반에 얘 성복의 그 맛깔진 썰을 들으면서 일본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자 꿈에서 나오는 일본인의 모습이 고라니를 뜯어먹는 끔찍한 귀신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을의 끔찍한 일이 점점 자기 딸 효진이한테 찾아오자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일본인을 없애려 할 때가 돼서는 귀신이면 내 손엔 죽지 않겠지라는 말을 하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일본인을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일본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종구가 실제로 찾아가서 뒤쫓고 있을 때 영화상으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요 최종 보스의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사냥당하는 한낱 일개 인간으로 연출이 바뀌어요. 정말로 마지막에 절벽에 겨우 떨어지고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소리내면은 들키잖아요. 울음을 참으면서 아파하는 요 일본인의 모습을 봐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종구가 무명이 흑막이라는 의심을 하면서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 아니다라는 의심을 하자 종구를 붙잡는 무명의 손에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귀신의 손으로 바뀌고 얼굴에는 혈색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종구가 생각하고 의심하는 것대로 이 영화의 연출이 관객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귀신이다. 그럼 일본인을 귀신처럼 보여주고 종구가 한낱 사람으로 생각하고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일개 인간으로, 무명이 흑막이다, 무명이 귀신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무명을 귀신같이. 2, 3도
왜인지 요 살아있는 일본인의 동굴에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제 가톨릭 교리를 믿으니까 토속 신앙을 믿지 않고 이제 예수님과 악마 뭐 이런 쪽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일본인을 보고 너는 악마다라고 말하고는 실제로 이 일본인이 악마의 모습을 보이며 이 사람을 비웃습니다. 결국 영화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는 이거예요. 너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 무명과 일본인의 답답한 요 입국닷, 그러니까 정체를 물어도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스탠스가 당연해요. 만약 초반에 여기서 종구가 무명을 보면서 너는 그냥 목격자인 미친 여자요 하면은 그냥 미친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넌 귀신이요 하면은 귀신으로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일본인을 만나서 이놈이 귀신인지 악마인지 뭐 그냥 사람인지 이거는 이삼이라는 가톨릭 교인이 일본인을 바라보기에 악마로 보이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 무명, 일본인 이 둘의 존재는 과연 그 너머에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 영화에서 중반부터 등장하는 요 성복의 조카 이삼이라는 캐릭터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옛날에 그 일본에 잠깐 있었는지 일본어를 좀 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구가 일본인한테 경고를 하러 갈 때 이삼을 데리고 가서 통역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내가 하는 말 여기서 통역하라고. 그러고 종구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험한 걸 보기 싫으면 나가라. 너 여기서 뭐 하는지 다 안다. 이러죠. 근데 영화에서 잘 보면 이 이삼이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일본어를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종구의 말을 그냥 뜨문뜨문 전달하는 게 다이죠. 나는 네가 그냥 여기서 하던 짓거리 다 때려치우고 조용히 나갔으면 좋겠다. 조용히 나가세요. 번역이 많이 짧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본인의 말을 종구에게 전해줄 때 종구의 말을 일본인에게 전해줄 때 둘 다 이삼은 정확하게 이 둘 사이의 통역을 완벽히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홍진의 인터뷰입니다. 곡성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다. 피해자가 왜 피해자여야 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고 피해를 당한 진짜 이유가 궁금했다. 이 문제는 인간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조금 불편한 예시를 들 때는 그냥 헛소리 한다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평범한 남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어떤 남자가 술에 잔뜩 취해서 묻지마 칼부림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길을 가던 남자가 생판 모르는 요 술 취한 사람 때문에 죽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진이 형님이 여기서 묻는 건 이겁니다. 그래, 이 사건을 설명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뭐 술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요 가해자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렸고 뭐 평소에 요 가해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이력이 있었으니 이 사람의 폭력적인 성향이 뭐 알코올로 드러나서 길 가는 사람을 공격했고 이 칼이 뭐 피해자의 어디를 찔러서 뭐 과다 출혈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피해자는 왜 죽은 거지? 그러니까 이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는 알겠어. 근데 왜 이 피해자에게 이런 일이 닥쳐야만 했던 거지? 라는 거죠. 그리고 감독은 이런 물음이 결국 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 이 장면을 다시 보면 이래요.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 마을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해 불가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일본인으로 대표가 되죠. 근데 한낱 인간은 이것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놈이 왜 이러는지, 이놈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내 딸내미가 희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일개 인간과 초자연적인 세상의 현상, 이 사이의 간극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종교죠. 바로 이삼이라는 요 사제로 대표되는 종교입니다. 근데 그 종교는 너무나도 서툴러서 이 둘 사이의 통역을 완벽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렇기에 만약 가톨릭의 시선으로 요 참혹한 사건들, 곡성마을의 연속살인사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해석하면 이건 악마의 짓이다. 악마에 의해서 이 무고한 피해자가 죽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일광으로 대표되는 무속신앙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것은 효진이가 미끼를 물어버린 것 때문이죠. 일본인이라는 귀신이
사람을 낚시하듯 사람을 현혹시키는데 효진이가 미끼를 물어버렸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무명이라는 요 마을의 지역신앙, 토속신앙으로 보자면은 종군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효진의 아비가 일전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그게 뭔지는 영화상에서는 밝혀지진 않아요. 뭐가 되었건 종교는 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알맞은 해답을 요 교리로서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답들은 하나같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결국 어떠한 종교든 간에 어떠한 이유를 내놓든 간에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딱 들어맞지 않는 해답들 사이에서 의심하고 방황하는 건 맞아요. 일개 인간이죠. 영화 속의 종구입니다.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은 전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사건을 해결 못하는 경찰, 아빠답지 않게 칠칠 맞은 종구, 어린애지만 애늙은이인 효진, 딸내미가 아플 때 돌보지 못하는 종구의 아내, 일본어를 애매하게 하는 이삼, 또 해답을 주지 못하는 신부. 이 영화에서 이제 무엇도 똑부러진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주인공 종구는 이제 아빠로서 그리고 경찰로서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녀요. 그리고 종구는 계속해서 의심을 하죠. 믿음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건데 초반에는 이제 일본인을 귀신으로 보다가 나중엔 또 사람으로 보다가 일광의 굿을 믿었다가 나중에 또 깽판 쳐서 뭐 굿판 중지시키고 초반엔 무명말 믿었다가 나중 돼선 또 안 믿고. 그러면 영화에서 요 종구는 그리고 종구의 가족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건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종구라는 인물이 믿음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정체를 물어보고 효진이를 추궁할 때 나타나는 명대사 나오죠. 무시 중원디 이 말처럼 종구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인물이에요. 이 괴현상의 진짜 정체가 뭐 악마가 됐건 도깨비가 됐건 환각버섯이 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너가 그 수많은 설명들 뭐 악마, 도깨비, 환각버섯, 뭐 무속신앙 뭐 그 많은 설명들 중에 어떤 것을 해답으로 선택을 하고 믿을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종구는 영화 내내 그걸 선택하지 못합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막 해봤는데 이렇게 끝까지 사실 스토리 보시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이제 해석까지 뭐 제 나름의 해석이니까 제 헛소리도 들어주시러 오시는 분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댓글 다 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화들 많이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계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